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소공방입니다. 하늘에서 돈비가 막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분 이름이 돈비 매니저라서 돈비처럼 들리죠. 돈워리 비해피의 약자긴 합니다. 우리들의 경제 전문가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돈워리 BFP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봄이 올려나요? 봄 오는 느낌 막 드는데 오늘은 맞습니다. 좀 즐거운 주제가 있을까요? 예, 오늘도 또 우리가 또 봄에 맞춰서 또 즐거운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우리가 투자라든가 뭐 자산 관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소위 요즘 MZ 세대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에서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MZ 세대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투자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으로. 아니. 어깨를 들라는 게 아니라 어깨는 내리고 손은 조금 앞으로. 예술가로 네. 변하셨네요. 그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 아니 그게 안 되나? 아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좀 넓지도 좁지도 않은 적당한. 그러니까 조금 더 어깨를 이렇게 부드럽게. 아니 그거는 완전히 들어 올린 거고 열정이 이렇게 넘치세요. 날아가듯이 우아하게. 그게 어렵나? 되게 눈을 여기 보면 안 되지. 여기에서 강렬하게. 실제로 한 2~30분 저렇게 서 아니 하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진합니다. 조금 이상하고 좀 더 부드러우면서 오묘하게 그게 좀 다리 어려운 발가락 요구죠. 사이를 너무 넓지도 내면의 너무 열정을 좁지도 않고 표현해봐 이러는 거. 이렇게 이 가게 아닌데 이렇게. 정신 나가셨네. 지금 딱 좋다. 지금 딱 좋아요. 예, 시작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와. 부들부들 떨려요 나중에는. 그래도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됐다. 다 완성됐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봐봐요. 짜잔! 두루루. 멋있죠? 너무 멋있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뭔가 좀 이런 게 예술이야. 포즈 하셨던 거랑 똑같잖아. 내가 이 발가락 끝까지 살렸다고. 이런 데 투자해야 돼. 투자요? 투자. 김모델. 아르테크 몰라요? 아르테크? 모르는 눈치네. 진짜 몰라요? 아트테크. 기억해요. 아트테크. 네. 이번에 아주 화가로 제대로 분장하셔서 네네, 아주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네네. 열정이 참 과하시긴 한데 누가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르테크. 아르테크.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주제가 저 아르테크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아트테크 하면은 우리가 쉽게 그 아트와 그 테크? 테크 네, 플러스 투자. 재테크 네. 플러스의 그 뭐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술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 상품으로만은 우리의 자산을 불리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뭐 가상화폐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보다는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반면 아트테크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아트테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 쫙 앉아 있고 경매장, 소도비 경매장이라는 또 나오고 그래서 뒤에서 손 탁 들고서 팻말도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자들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네네네. 우리 같은 그 소시민들한테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막 경매, 막 단위도 막 컸고, 네. 그리고 전시회 가서 딱 우아하게 우리가 억소리 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미술품을 구매를 했었다라면 요즘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투자 그리고 평범하신 분들도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특히 우리 공방지기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직접 또 그리시기도 하고 네네. 또 그리고 예술품에도 조예가 깊으시다 보니까 이 아트테크를 해보신다라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미술품 투자는 과거에는 좀 그 부자들의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조각 투자 지분을 나눠서 하는 뭐 조각 투자 방법도 있고요. 조각 또 투자. 우리 옥션이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큰 돈은 아니지만 네네.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미술품 투자, 아트테크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조각이나 이런 얘기는 뭐 이불보나 보자기에서만 주로 많이 썼지, 이렇게 아트 같은 거에 조각 낸다는 것은 그 실제 그 작품을 쪼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조각을 내서 하겠다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각 투자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하나의 작품을 어떻게 보면 조각을 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상의 조각을 내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조각으로, 그러니까 가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각을 깨서 갖고 있거나 뭐 한 조각을 찢어서 갖고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들이 갖고 싶은 시계 중에 하나가 롤 땡땡 시계. 있어요. 롤 땡땡. 예, 롤 땡땡 시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시계가 2억 원짜리 하나가 제품이 이 한 제품만 나왔다. 그럼 희소성이 굉장히 높겠죠. 리미티드 에디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을 갖고 있으면 이 시계를 갖고 있으면 향후에 이 시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로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혼자서 2억 원이라는 돈으로 투자하기라는 건 구매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좀 빌려드릴까요? 예. 예, 그럴 때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조각 투자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천 명이 이 시계에 2억 원짜리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예, 충분히 이 시계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을 한 조각을 갖고 있다가 시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이 나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만약 이 시계를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득이 발생되겠죠. 네. 그거를 한 사람당 이 배당을 해주는 이 투자 방법이 바로 조각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조각 투자는 미술뿐만 아니라 뭐 건물, 그다음에 뭐 부동산, 시계, 뭐 우리가 뭐 신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이 조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유권을 가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너는 윗부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 n분의 1을 간다는 얘기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네.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용돈 갖고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아트테크는 뭐 우리가 경매나 미술품을 그 투자를 도와주는 이제 갤러리가 있어요. 그 갤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미술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시고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서 그 수익을 우리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 이 방법이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내 미술품을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그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대여를 해서 대여료를 받는 투자 방법도 있고요. 네.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구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적은 것 같고 그렇죠. 또 그걸 산 거를 또 어딘가에 또 대여를 해서 또 수익금을 창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공동 구매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을 만한 어떤 뭐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가 미술품을 공동으로 나눠서 이제 구매를 하는 방법이신데요. 그래서 공동 구매는 미술품을 우리가 그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 한번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네네네. 하나의 펀드에는 뭐 50개 기업체 뭐 주식이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방법처럼 우리 미술품도 분할을 해서 주식처럼 개인이 이제 갖고 있다가 네. 이제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투자 방법인데요. 네. 우리 공방지기님의 경우에는 어떤 화가의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뭐 시대대로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공부했던 분 중에서 김환기 작가님 같은 경우 네네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뭐 이런 네네. 이게 원래 시 이름이에요. 시 이름인데 네네네. 어디서 무엇이 되어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작품이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화가 중에서는 제일 높은 작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2016년에 한 50억 정도? 예? 50억. 나 50억. 아,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작가님, 유명 작가님들의 그런 50억 대는 좀 무리인가요? 우리가 사기에 좀 미술품을 무리고.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도 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10명이 모이면 5억이고 그렇죠. 100명이 모으면 5천만 원. 5천만 원. 그래도 5천만 원도 크네요. 5천만 원도 지금 그렇죠. 1000명 모으자 먹어라. 네. 500만 그러면 원은 가능하겠다. 공동 구매로 우리가 네. 우리가 미술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공동 구매는 뭐 신진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 직장인들이라든가 대학생분들도 그래서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그 최근 아트테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적은 금액으로도 유명 작가의 우리가 미술품을 사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 그 대기업 그 금융 플랫폼에서는 세계적인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러브라는 작품을 네. 공동 구매로 상품을 내놨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 10분 만에 아, 완판이 됐고요. 100명이 투자를 해서 평균 20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이만큼 공동 구매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작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은 아니었는 것 같네. 뭐 20만 원씩 100명이면 가격이 나오겠죠. 네네네. 근데 이게 그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요새 신진 작가들 막 3천만 원짜리 정도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네. 경매한 지 10분 만에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100명이 하면은 얼마 안 되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대여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여하는 또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그 아트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투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IT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액으로도 우리 아트, 미술품에 투자를 굉장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미술품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술품으로 월세를 받는 방법이다. 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미술품을 그러니까 전시만 또 전문으로 해서 대여료를 주는 또 업체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미술품을 네. 전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업체에다가 대여를 해주게 되면 연 8%의 아이고, 그렇구나. 수익률을 줍니다. 그래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1억 원짜리 내 미술품을 이 회사에다 내가 대여를 해주게 되면 1년에 800만 원씩. 그리고 여기 사업소득 3.3%를 제외하고 나면 월 64만 원의 월세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돈 빌려가지고는 할 수 없네요. 이게 사실은 8%에서 3.3% 빼면은 이제 은행이 낮아지고 우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에 열심히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이제 글 열심히 써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뭐 나누고 있고 그래서 네네네네. 이 아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아트 그 투자도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요즘 그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갑자기 아트테크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미술품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공방지기님처럼 뭐 미술에 관심이 많고 예술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사실일 수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아트테크는 우리가 전문 갤러리가 있어요. 전문 갤러리를 통해서 그 큐레이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술품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손쉽게 우리가 미술품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절세 혜택. 우리 뭐 계속 몇 번 절세 혜택 말씀드렸었잖아요. 미술품은 원칙적으로는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술품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뭐 상속세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으나 우리가 미술품을 취득했을 때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취득세가 면제. 그다음에 그래요?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네. 보유세에 대해서도 면제. 예, 그리고 우리가 양도를 했을 때 판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거의 비과세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6천만 원 미만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6천만 원이 중요하네. 그리고 우리 그 생존 작가분들, 국내 네. 생존 작가분들께서 의 미술품을 우리가 판매했을 때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고 네. 만약에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투자 상품들에 비해서
세금이 조금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살아있는 작가가 좋고 6천만 원 이하가 좋고. 그렇죠. 제가 그럼 빨리 제 그림을 6천만 원까지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세금 이야기 나왔었는데 세금을 뭐 8%인데 그중에 3.3% 이제 빼고 막 이랬는데 이게 결국은 돈을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그렇죠.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수익률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주식이라든가 우리 뭐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은 이 등락폭이 굉장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막 등락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런데 미술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술품은 어떻게 보면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결정되다 보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 10% 내외 정도 아, 네. 기대할 수 있는 이렇게 투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관심 갖고 공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적금만으로 누릴 수 있는 네. 이 수익률을 아트테크 쪽으로 우리가 그렇군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술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 미술품은 현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이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집안에다가 잘 모셔놓은. 걸어놓고 나의 만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공반지기님처럼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더 많은 요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다 장점처럼 느껴지지만 단점은 항상 뭐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점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트테크는 우리가 대체 투자라고 해요. 우리 지난번 금 투자나 뭐 이런 얘기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대체 투자의 경우에는 금융 당국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그래서 뭐 예금자 보호라든가 뭐 시장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갤러리 우리가 위탁해서 맡기는 업체 또한 금융당국의 어떻게 보면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현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주식이나 펀드는 바로 현금성이 되지만 미술품은 현금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체크하신 후에 아트테크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또 예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금방 지나가가지고 네네네. 보통 우리 그러죠. 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네네. 말 하는데요.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술도 즐기면서 이렇게 투자도 하는 이런 경제 관념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놀러 와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놀러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네, 많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